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는 지금의 김성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 리스크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또 경제 지표도 부진하게 발표됐는데요. 소비자 신뢰 지수가 9개월 내 최대치로 떨어지면서 시장에 하방 압력 가했습니다. 자, 오늘 미증시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나이키가 실적 호조에 큰 폭의 주가 상승 보이면서 다우 지수가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들 그리고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1시간 동안 고수는 지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할 마스터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리치 박대순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박대순 마스터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일주일 만에 자리해 주셨는데 네. 지난주에 주신 전략 중에서 한번 짚어보면 또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골드 전략 주셨는데 자 1500선 무너지더라도 좀 많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매수 보라고 전략을 주셨는데 그 네, 이후로 그렇죠. 좀 많이 갔어요. 네, 그 이후로 뭐 1500이 무너지긴 했어요. 아주 살짝. 네. 1490.7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뭐 그래도 1490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무조건 매수 쪽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만약에 이제 선조를 굳이 잡는다면은 1500에서 들어갔다 또는 그 아래에서 들어가면 더 좋겠지만은 손절 잡는다면 1490이 무너지면 손절 잡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손절 라인은 터치는 하진 않았고 네. 그리고 손절은 짧고 수익은 또 길게 끌고 가는 스타일이 전략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모양새로 지금 골드가 올라갔죠. 지금 이제 골드가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 1차 목표가 근처까지는 다 올라갔었고 네. 그리고 이제 2차 목표가는 이제 아직 한참 남긴 남았죠. 왜냐 2차 목표가 자체가 거의 신고가이기 때문에 네. 뭐 신고가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아주 뭐 한 5년 전 가격까지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골드 같은 경우 이제 1537, 8 이 정도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1536.3이네요. 근데 이제 골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1600에 가려고 하는 자율 반등의 성격을 좀 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미 증시가 좋아도 골드는 같이 올라갈 수 있고 원래는 보편적으로 골드라는 종목 자체가 안전자산의 선호 현상 때문에 미 증시가 좀 안 좋거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거나 또는 이제 뭐 대외적인 불안감, 정치적 불안감이 있거나 이럴 네. 때 좀 상승폭이 굉장히 큰데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골드는 자율 반등 쪽으로 좀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계속적으로 각국의 환율이나 이런 것들과 종합해서 본다면은 골드는 조금 아직은 더 올라가야지 정상인 거고 만약에 무너진다 하더라도 1500이 살짝 무너진다 하더라도 1490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매수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고 이미 지금 이제 골드를 만약에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보통 이제 들어가실 때 2계약, 4계약 들어가시니까 네. 뭐 4계약 정도만 들어가셨다 하더라도 벌써 2천만 원 넘는 수익을 네. 내고 계시겠죠. 근데 며칠 안 돼서. 근데 일단은 골드는 이 1540선대 라인이 일단 저항 구간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물량이 좀 많다. 그러시면 1540 위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나중에 골드가 1555자리를 터치를 하는 순간 1545에다가 익절 걸고 따라가면은 네. 목표가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래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1500에서 이제 아주 강하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고가를 조금씩 높이는 전략으로 올라갈 것이지 한 방에 이전처럼 한 방에 훅 올라가는 이런 전략으로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태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그동안 상승에 대한 어떠한 종목도 다 그렇습니다.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라는 거는 무시할 수 없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골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지지난주도 말씀드렸고 그 전에도 계속 매수 쪽으로만 대응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가격대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아직까지 못 잡으신 분이 있다면 이제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의 성격인 거니까 본인의 스타일인 거기 때문에 못 잡으셨다면 그냥 이제 관망을 하시고 다른 종목도 많이 있으니까 다른 종목을 또 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골드는 목표가까지 한번 좀 끌고 가보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 전략까지 좀 간단하게 짚어드렸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또 전략은 잠시 후에 저희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 내는 전략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리치 박대순 마스터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실시간으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리치의 해외 선물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활용해서 알찬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고수는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고수는 지금은 채팅창 참여도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채팅창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통해서 답변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박대순 마스터와 오늘 준비된 내용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현재 선물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본장은 혼조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물시장 시세도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전일 대비 0.52% 하락세입니다. 2,95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81% 하락세입니다. 7,67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2.83% 하락세입니다. 55달러 67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18% 하락세입니다. 1,529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29% 하락세입니다. 1.1003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 시장 시세 확인해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지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함께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무역 관행은 불공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유엔 총회 연설에서 중국의 대규모 시장 장벽과 국가 보조금, 환율 조작, 지식재산권 도용 등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양국에 도움되는 합의점을 찾길 바라지만 나쁜 합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9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125.1을 기록하며 9개월 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 지수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 시장에 대한 기대도 낮아졌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이에 대해 미중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며 소비자 심리가 약화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뉴욕 연은이 실시한 레포 입찰에서 2배가 넘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레포 입찰은 지난주 초 레포 금리가 10%까지 급등한 이후 6번째 시행된 것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에 대해 단기자금 시장에서의 유동성 압박이 해소되지 않은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알리안츠의 엘 에리언 경제자문은 유동성 공급이 양적 완화의 서막으로 비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거두기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경제 제재를 강하게 비판하며 미국 정부가 대화할 용의가 있다면 상호 신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세계 제1의 테러 지원국으로 규정하고 제재를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박대순 마스터와 함께 헤드라인 소식들 하나씩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비판했습니다. 중국이 대규모 장벽과 막대한 국가 보조금 그리고 환율 조작에 의존하는 경제 모델을 채택해 왔다면서 지식재산권 도용 등에도 의존해 왔다고 지적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나쁜 합의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양보가 없다면 무역 전쟁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양국 간 실무 협의가 진행이 됐고 또 중국은 미국산 대두에 대한 추가 관세를 없애면서 대량 수입을 하기도 했는데 자, 이렇게 양국 간의 우호적인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김없이 계속해서 중국을 좀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좀 어떻게 살펴볼까요?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빨리 무역 분쟁을 마치고 싶어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손해보지 않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쪽 방향으로 해서 무역 분쟁을 빨리 맞추고 싶긴 한데 그래야 이제 자기 대선 때도 좋고 자기의 이제 지지도도 올라가고 이런 게 있는데 문제는 중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걸 다 들어줄 생각은 없죠. 네. 왜냐면은 중국도 이제 어느덧 불과 이제 10년도 안 된 사이에 이제 G2로 올라와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중국이 나중에 G1으로 올라갈 수도 있죠. 뭐 한 15년, 20년이 지난다면은 네.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언제까지 전 세계 헤게모니로 작용할 수 있는 패권 국가로 계속 남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물론 이제 뭐 미국이 갑자기 망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요. 네. 결국에 이제 세계 최대 헤게모니 뭐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는 게 또 중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인구는 무시 못 하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중국도 예전에 중국이 아니다 보니까 미국이 하는 말을 다 따르려고 하질 않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제 과한 요구.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런 거죠. 자기가 중국이 이전에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어떠한 물건을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한 50%의 이득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 50%의 이득에서 그래 그럼 너희 그냥 10%는 우리 주고 40% 이득만 갖고 가 이러면은 이해를 하겠죠. 근데 중국이 50% 이득을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 너희 10%만 갖고 40%는 내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미중 무역 분쟁은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어떠한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계속 실무 협상도 하고 고위급 회담도 하고 그럴 테지만은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마찰음이 중간에 계속 나오긴 할 것이다라고 네. 판단되고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올해 안에 끝나면 좋겠지만은 길게 간다면 올해 안에 안 끝날 확률도 굉장히 농후해져 버렸죠, 네,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슬슬 올해 안에 안 끝날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어요. 뭐 제스처 자체가 일단은 그런 모양새를 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중국과 미중 무역 분쟁 자체가 긍정적인 얘기들이 오가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좀 뭐랄까 이제 윤곽이 좀 드러난다면은 실질적인 윤곽이 좀 드러난다면은 조금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네, 있겠죠. 네. 하지만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네. 그 부분은 그 부분 좀 생각하시면서 미중 무역 분쟁이 한 번에 바로 끝나지는 않겠구나라는 또 생각하시면서 끝나긴 끝납니다. 끝나긴 네. 끝나는데 바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 마찰음을 겪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끝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미중 무역 분쟁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좀 마찰은 이어질 것이고 그런데 어느 정도 좀 실질적인 윤곽이 드러난다면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9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9개월 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소비가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치 크게 밑돌았고 특히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 지수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설문조사에 의하면 내년에 세계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이에 따라서 보유 자산을 재정리하는 등의 대비를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9월 소비자 신뢰 지수 하락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미국 지표들이 지금 조금 뭐랄까 상당히 많이 부진하게 나오는 게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은 솔직히
지표들이 좀 좋게 나와야 되는 게 맞긴 하거든요. 좋게 나와야 되는데 선행 지수들이 조금 많이 부진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실질 경기 지수는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지만은 이제 선행 지수,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의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선행 지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 선행 지수들에 포함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컨퍼런스 보드, 즉 네.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라고 하는데 이 컨퍼런스 보드 자체가 조금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도 거의 한 10포인트 밑으로 나왔고, 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제 향후 기대치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컨퍼런스 보드 당장은 이전 결과치를 보는 걸 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으로 삼지만은 어쨌든 이제 선행지수로 삼을 때는 기대치를 보는데 이 기대치도 마찬가지로 10포인트 이상 더 하락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다는 거는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국민들 자체가 대부분 미국 경제가 지금 고점을 찍고 약간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대외적인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미중 무역 분쟁 어차피 리스크 계속 안고 가고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뭐 어제 나왔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조사, 네. 탄핵 조사에 지금 착수 들어왔죠, 민주당에서. 근데 뭐 이 부분은 지금 헤드라인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소비자 신뢰 지수 얘기할 때 이 부분도 같이 얘기를 좀 드리는 게 좋겠구나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트럼프 탄핵 이거 진짜 탄핵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막 물어보시는데, 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예, 민주당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어쨌든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뭐랄까 이제 자기의 민주당의 이제 바이든 전 부통령이죠. 네네. 그 바이든 전 부통령 자체가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 문제가 생기면서 그 문제를 덮으면서 트럼프까지 같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까지 같이 싸잡아서 이렇게 된 모양새인데, 어쨌든 간에 민주당이 자기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라고 보이면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이제 전 바이든 전 부통령을 이제 향후 대권 주자로 네.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위한 제스처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미 증시에는 호재성보다는 지금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약간 악재성이 좀 많이 나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증시에서 가장 싫어하는 거는 악재가 아니라, 악재가 나오면 돼요. 악재가 나오면 되는데 그 악재 충격을 어느 정도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 악재가 아닌 불확실성을 안고 있을 때, 네. 결국에 증시가 가장 싫어하는,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렇죠. 어떠한 악재가 나오면 이 악재가 얼마 만에 파괴력을 줄 수 있다는 걸 예측을 할 수는 있지만은, 문제는 그게 악재가 어느 정도의 파괴를 가진지 정확하지 않을 때, 이때 가장 불안한 시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뭐 소비자 신뢰 지수도 좀 떨어지고 경기 지수도 좀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여기 아래 자막에도 나오지만은 미국 경제 자체를 떠받치고 있는 게 소비거든요. 네. 세계 절대적인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시 보는 것도 하나가 이제 컨퍼런스 보드인데, 그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안 좋게 나오면서 점점 이제 앞으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점점 계속 또 안 좋게 나올 것인지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향후 미 증시가 만약 강한 반등이 나오려면은 어쨌든 간에 미중 무역 분쟁이 끝나야겠죠. 네. 미중 무역 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 증시가 뭐 예전처럼 강한 막 우상향을 그리면서 갈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이 끝나거나 아니면은 강한 호재거리가 있어야 되거나 이래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미 증시에 지금 강한 호재거리가 있는 거는 미중 무역 분쟁이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은 지금 아직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계속 말뿐이잖아요. 말뿐인 잔치. 그쵸. 말만 좋은 합의를 이끌어낼 거야. 우리 서로 좀 좋게 하고 있어. 그럼 뭐예요? 행동은 뭐 완전 반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면서 미 증시가 어쨌든 간에 얼마 전에도 다우 S&P 이쪽이 전부 다 거의 사상 최고치 근처에 근접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 쪽에서는 오히려 좀 약간 하락 쪽으로 베팅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뭐 물론 이제 길게 보시지 않더라도 적당한 수익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매도 포지션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 증시가 고점 근처에 가면 갈수록
상당한 물량의 부담도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아직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상향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비자 신뢰지수 하락과 관련해서 이런 선행지수가 계속해서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미국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측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부분 비중이 상당히 큰 만큼 이런 소비 지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죠. 뉴욕 연은이 6차, 7차 레포 입찰을 시행했는데 2배가 넘는 수요가 몰렸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14일짜리 레포에 300억 달러의 한도를 제시했는데 620억 달러의 수요가 몰렸다고 합니다. 이런 대규모 수요는 단기 자금 시장에서의 유동성 압박이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연준이 레포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미 국채 금리는 하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연준의 유동성 투입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고 이런 조치가 공식적인 양적 완화의 서막으로 비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지속적인 단기 유동성 공급 좀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좋지는 않죠. 네, 지속적인 네. 단기 유동성 공급은 그만큼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을 하는 건데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기 유동성 공급을 계속하면은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의 개념하고도 또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시장에 돈을 풀어버리는 네네.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유동성 공급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자금이 많이 또 이번에 입찰 때 많이 몰렸고요. 지속적으로 이런 게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는 시장의 긍정적인 이슈는 아닙니다. 물론 네. 시장은 어느 정도 방어하기 위해서 나서는 그런 이제 제스처이긴 하지만은 연준 입장에서는 많이 하면 할수록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는. 왜냐면은 하면은 한다고 해서 시장 개입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 또 늦었다고 해서 욕을 먹고 또 안 하면 안 했다고 또 욕을 먹죠. 그러니까 연준이 국채 금리에 대해서는 연준이 조금 뭐랄까 어느 정도 그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 멋대로 국채 금리가 그냥 확 튀어버리고 잃어버리니까 원래 국채 금리라는 건 그렇게 많이 튀어서는 안 되거든요. 네네. 어느 정도 가장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밴드 내에서만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연준이 그걸 한마디로 이제 정부가 물가를 못 잡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은 이제 국채 금리를 좀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게 계속 이제 출렁출렁이니까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그래도 단기적인 목표는 이뤄냈죠. 왜냐하면 금리는 잡았기 때문에 금리가 치솟았다가 지금은 이제 연준이 레포 금리를 이제 레포를 시작하면서 네. 금리가 많이 낮춰진 상태긴 네네.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잡긴 잡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시장에 계속 부담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래서 뭐 해답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떻게 해야지만 이 국채 금리가 잡히고 이런 건 없어요. 왜냐면은 살려는 사람과 공급과 수요에 대한 차이기 때문에 공급이 많은데 살려는 사람이 적어버리면은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네네. 거고 공급은 적은데 수요는 살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밸런스가 좀 맞아야 되는데 이 밸런스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와버리면은 뭐 물건은 100개인데 살려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한 개밖에 안 팔리면은 거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네. 밸런스가 국제금리에서 너무 많이 그동안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자체가 굉장히 많이 튀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서는 이 국채 금리에 대해서도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레포 입찰할 때 또 분위기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이것도 좀 바라보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이 부분도 조금 눈여겨봐야 되겠죠. 이 부분도 눈여겨보고 레포도 미국은 봐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너무 많은 것들이 계속 뭐 하나 끝나면 또 뭐 하나 나오고 네. 뭐 하나 끝나면 뭐 하나 나오고 우리나라는 뭐 미국에 비하면 아주 그냥 양반인 거죠. 예, 우리나라는 진짜 양반인 거고 미국은 뭐 하나 끝나면 뭐가 하나 나오고 뭐 하나 끝나면 2개 나오고 네.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시장이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상승의 장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미국 증시 자체가 어느 정도 많이 상승해 있는 상태, 고점 라인에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은 네네. 이게 실질적인 막 장이 좋아서 달려가는 그런 게 아니라 억지로 상승해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상승의 진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장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이야기인데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미국의 제재 해제 전에는 미국과 회담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를 훼손한 주범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목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이란을 테러국으로 규정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란에 대한 제재 지속할 것이고 더 강화하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양국 간의 긴장이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는데 핵합의 당사국인 프랑스와 독일 또 영국 정상은 양측을 중재하는 데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도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미국하고 이란은 끊이지 않는 전쟁. 네. 네. 원래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가 아니라 이 전전부터 계속 이란과는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이게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관계도 있고 네. 수이파 이런 이제 그 이슬람의 이런 네네. 관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란과 사우디의 관계도 있고 이란과 쿠웨이트 관계도 있고 이러면서 이란은 끊이지 않는 잡음이 좀 많이 있던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그래도 경제력은 상당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왜냐? 석유가 펑펑 나오니까 석유가 펑펑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네들도 핵을 보유하려고 했었죠. 핵을 보유했었고 실질적으로 완성까지 다 했었고 하지만 이제 어쨌든 간에 핵 보유의 지위를 얻고자 했던 거였는데 그게 이제 제재로 좀 바뀌고 계속 제재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가 좀 안 좋아지고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란 대통령은 그거예요. 해제를 먼저 하고 그 다음 회담을 하고 일단 우리 경제를 먼저 살려놓고 한 다음에 회담을 하자. 이런 모양새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건 트럼프의 입장이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아니에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먼저 니네들이 전부 다 그거를 다시 약속을 이행해라. 이전에 핵 합의에 대한 약속을 이행해라. 그래야 제재를 풀어주고 회담을 하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어차피 결국에는 제재가 분명히 해제가 될 텐데 네. 그냥 뭘 먼저 하는 게 결국에 예를 들어서 경상도라고 칠게요. 경상도에서 서울 가려고 하는데 경상도에서 서울 가려고 하는데 대구를 거쳐서 서울 갈 거냐, 대전을 거쳐서 서울 갈 거냐, 이런 개념이라서 일로 갈 거냐인데 그리고 이게 먼저냐인데 네. 어느 걸 먼저 해도 솔직히 결과가 달라질 건 없거든요. 먼저 누군가가 한 발짝 양보해가지고 어차피 세계적인 국가들이기 때문에 세계적 국가적인 합의이기 때문에 네. 다른 한 군데에서 그걸 어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기싸움인 거죠. 기싸움 개념이 좀 많죠.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물러나면은 나중에도 또 이런 식으로 네, 우리가 네. 또 끌려다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란 제재는 결국에 제재가 해제되는 거는 금방 될 것 같긴 해요. 이거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란도 빨리 솔직히 말은 이렇게 하고 있어도 제재를 빨리 해제하고 싶어서 네. 굉장히 조급해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국제 상황상.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한 발 살짝 물러나건 아니면 미국이 한 발 살짝 물러나건 아니면 둘 다 조금씩 물러나서 분명히 회담을 하고 제재 해제에 도출이 될 거예요. 이미 해제까지 한번 갔다가 다시 제재가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대순 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자세하게 짚어봤는데요. 이렇게 시황 분석도 꼼꼼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리치 박대순 마스터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리치의 해외 선물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선물 시장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본장은 현재 계속해서 혼조세 보이고 있고요. 선물 시장 시세도 함께 확인하시죠.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0.29% 하락세입니다. 2,96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54% 하락세입니다. 7,693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2.46% 하락세입니다. 55달러 88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46% 하락세입니다. 1,52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43% 하락세입니다. 1.0987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다뤄볼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민주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아람코의 원유 생산 복구 시한이 일주일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세 번째 이슈 골드입니다. 영국 대법원이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조치는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 나스닥부터 점검해 볼 텐데요. 미국 민주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비판을 하면서 하원 차원의 탄핵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어제 미증시 하락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 탄핵 이슈와 관련해서 현재 나스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오늘 나스닥 매도 의견 주셨네요. 어떤 전략일까요? 일단 오늘은 매도고요. 네. 지금 이제 하락 쪽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자 일단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0.47%, 0.46% 내려가고 있죠. 근데 이제 반등이 언제 들어올지는 글쎄요. 의문이긴 합니다. 반등이 들어오긴 들어오겠죠. 어느 정도 떨어진 다음에. 근데 다시 한번 여기 아래 추세선이죠. 지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이평선에 지금 딱 걸려서 거기선 지지는 받았습니다. 여기를 만약 지킨다면은 반등이 한 번 더 들어올 수도 있을 거고 여기를 지키지 못한다면 이 아래선 자리인 이 자리 정도까지 내려오겠죠. 7,500대 후반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나스닥은 일단 지금 뭐 어제 오늘 매도 쪽으로 내려가는 게 맞고요. 내일은 약간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모양새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네. 고점으로 갈수록 매도 쪽으로 대응하라는 게 맞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일단 매도 쪽으로 가고 있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좀 매도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좀 더 맞겠죠. 그리고 트럼프 탄핵 이슈 자체가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네. 이게 뉴스 자체는 그래요. 뭐 3개월이 걸린다. 3개월 동안 봐야 된다 뭐 이러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예, 3개월까지 안 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되지도 않을 거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여우에 가까워서 녹록하지 않습니다. 약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스타일이긴 하지만은 네. 어쨌든 굉장히 영악합니다. 영악하기 때문에 좀 영악하면서도 약간 멍청하다는 건 안 되는데 영악하면서 약간 둔한 게 있어요. 네.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탄핵이 되지는 않을 것이고 탄핵에 대한 그 이슈라고 보면 되는 거고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그 뭐랄까 이제 좀 제스처를 취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이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이 밀고 있는 대권 주자를 조금 입지를 좀 강하게 하겠다.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뭐 중상모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이슈들이 있고 또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는 미 증시에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네. 어쨌든 뭐 그 이슈 안 좋은 악재적인 이슈도 있지만은 현재 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갈피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뭐 그 외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미 증시는 일단 올라갈수록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저는 맞다고 보여요. 뭐 지금 여기서 매도를 따라가는 말씀은 아닙니다. 네. 또 기다리면 좀 또 올라오겠죠. 아니면 여기서 내려서 여기 추세선 찍을 때나 매수를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그래서 일단은 미 증시는 반등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계속 매도 쪽으로 대응하시면은 어느 정도 긴 수익권, 그렇게 길지 않더라도 적당한 꽤 괜찮은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스닥은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이슈와 관련해서는 이 이슈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해 주셨고, 그런데 미증시는 고점에 다가갈수록 반등 시 매도하는 전략 챙겨보시라고 제시하셨습니다. 이 부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의 아람코가 1일 원유 생산 능력이 1,100만 배럴을 초과하면서 생산 복구 예정 시한이 예상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크루드 오일 오늘 어떻게 대응해 볼지 대응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오일은 오늘 관망 의견 주셨네요. 오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오일이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일단 오일 같은 경우는 여기 차트를 한번 조금 길게 펼쳐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약간의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55점 후반대와 56점 초반대가 네. 강한 지지가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기존에 매도를 하셨다면은 매도자들도 청산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이제 추세 자체가 지금 현재 고점에서 맞고 떨어지는 추세인데 이걸 굳이 네. 매수를 보려고 하다가 이걸 깨져버리고 내려가 버리면은 또 이제 손실이 또 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는 좀 관망을 하시고 여기 추세도 맞고 올라타는 게 지지가 나온다면은 매수를 봐도 되겠죠.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 오일이 11시 30분이죠. 11시 30분이면은 이제 원유 재고. 네. 결국에 이제 원유 재고가 나올 텐데 자, 일단은 API 원유 재고 자체가 네. 봅시다. 네, API 지금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자, 잠시 이 부분 먼저 확인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오전에 있었던 API 원유 재고부터 확인을 해드리면 140만 배럴가량 원유 재고가 증가된 그렇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상황 또 살펴드리면 API 원유 재고가 60만 배럴 증가 소식 확인해드렸고요. 또 EIA 원유 재고 같은 경우는 105만 배럴 증가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조금 전에 발표된 EIA 원유 재고 발표는 현재 241만 배럴가량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오전에 API 원유 재고도 증가, 그리고 EIA 원유 재고도 현재 241만 배럴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자, 이 부분 함께 종합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보시기에 좀 약간 어려운 게 있죠. 네. API는 뭐고 EIA는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는데 네네. API 원유 재고 같은 경우 이제 민간 업체에서 조사하는 걸 API 원유 재고라고 네. 해요. 그리고 이제 EIA는 이제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차이냐? 민간에서 하는 것들은 자기들 허위로 작성을 해서 민간에서 나오는 것도 허위로 작성해서 올려도 법적인 제재가 없어요. 네, 제재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하지만 이제 EIA에서 재고를 조사하는 거는 여기서 뭔가 잘못된 수치가 들어가게 되면은 다 법적인 제재가 형사처벌이 들어갑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API보다는 EIA 그렇죠. 원유 재고를 봐셔야 되죠. 그래서 API는 새벽에 나오고 EIA는 저녁 늦게 나오는데 네네. 서로 완전 다를 때가 있어요. API는 감소가 나올 때 있고 EIA는 증가가 나올 때 네, 있고 맞아요. 또 반대적인 포지션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왜 API 저런 걸 만들어놨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하나를 없애버리는 게 맞는데 그냥 아싸리 그냥 더 정확한 EIA 원유 재고 하나만 하면 되는데 굳이 시장 참여자들한테 정보를 더 제공하겠다고 민간 것까지 조사를 해서 API를 준다는 것 자체가 네.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키는 꼴이 된 건데 여튼 그래서 어쨌든 민간 재고를 발표를 하는 거죠. 발표를 했는데 일단 민간 재고 주로는 그런데 그렇습니다. 주로 민간 재고 API에서 증가가 나오면 주로 EIA도 증가가 나와요. 네, 네. 또 API에서 주로 감소가 나오면은 EIA도 주로 감소가 나오는 게 확률적으로 더 많습니다. 네. 한 85% 정도 되려나요? 한 그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지금 오일이 일단 EIA에서도 증가로 나왔죠. 네. 증가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오일이 살짝 밀려 있는 상태인데 여기는 어쨌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이시죠?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추세선에 이제 물리는 자리라서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포지션을 들고 가는 전략은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서는 매도를 들고 있다 하더라도 청산을 하는 전략. 그리고 굳이 매수를 본다면은 여기 거의 대부분 여기 지금 추세선에 거의 대부분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최대한 붙여가지고 매수를 들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대신 손절을 좀 짧게 잡으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텐데 일단은 원유 자체가 뭐 오늘은 아니겠지만은 뭐 내일이나 모레 사이에 기술적 반등이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네. 오일은 어차피 미 증시가 떨어지면은 같이 꺾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미 증시가 안 좋잖아요.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오일도 같이 고점 맞고 다시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는 추세선을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양새죠. 그래서 일단은 이 추세선에서 굉장히 놀 수 있는 구조가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에서는 관망적인 자세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더 마음 편하게 있지 않겠냐. 이 종목이 오일 종목이 아니더라도 네. 종목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오일에다가 뭐 이런 자리에서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크루드 오일과 관련해서는 오늘 관망 의견 주셨고요. 지금 좀 단가가 추세선에 몰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세 번째 이슈 골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슨 영국 총리가 10월 31일로 예정됐던 브렉시트를 노딜 브렉시트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5주간 의회를 정회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영국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 따라서 의회 활동 재개됐는데요. 자, 영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완화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골드는 어떤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지 대응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골드는 매수 의견 주셨네요. 자, 오늘도 전략 짚어볼까요? 똑같습니다. 지금 네. 자리에선 따라가실 필요 없고 계속적으로 1,500 아래에서 매수를 진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500이 깨진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손절을 잡는다면은 1,490을 이탈했을 때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제 라인을 딱 제시해야 한다면은 1,493에서 1,500 사이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에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자리가 1,500짜리였어요. 1,500짜리였는데 1,500 아래까지도 떨어졌었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강한 반등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브렉시트 이런 건들이 아니라 일단은 브렉시트도 뭐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럽, 독일도 있고 또 미국에 대한 사태도 있고 여러 가지의 증시의 종합적인 걸 판단하면서 골드는 상승 쪽으로 가는 게 원래는 맞죠. 맞는 그림이기 때문에 아직 올라갈 자리가 더 남았기 때문에요. 네. 만약 얘가 이제 정확하게 추세를 전환해가지고 이제 역다이버전스가 좀 나온다면은 그 역다이버전스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에 하락 쪽으로 이제 바뀐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직 하락으로 바뀔 기미는 없죠. 하락으로 바뀐다면은 얘가 1,490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네네네. 하락 쪽으로 바뀐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자리가 1,490 이탈하기 전까지는 매수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지만은 대외적인 불안한 여건이 아직은 다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골드 같은 경우는 조금 눌릴 때마다 상승 쪽으로 눌릴 때마다 매수를 받아서 상승 쪽으로 끌고 가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뭐 브렉시트 네. 보리스 존슨 총리죠. 뭐 어떻게 나라를 꾸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리스 존슨이 총리가 되면서 오히려 영국은 더 불확실성이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딜 브렉시트로 갈 수도 있다고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그렇게 안 갈 확률이 또 높은데 왜냐면은 보리스 존슨 총리한테 이제 계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의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오히려 영국은 이제 영국 의회에서는 또 이런 말이 또 나올 수도 있죠. 그럴 거면 다시 한번 또 국민투표 다시 한번 또 하자. 네. 도대체 국민투표를 몇 번 할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굉장히 여러 번 해요, 영국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노딜 브렉시트로 가지 않는 게 좋은 거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솔직히. 그리고 이제 안 가야지 정상인 건데 만약 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가게 된다면 어렵게 네, 네.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돼요. 그래서 어쨌든 노딜 브렉시트로 가지 않아도 골드는 일단은 매수 쪽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영국 브렉시트 건뿐만이 아니라 네. 대외적인 글로벌 정세 그리고 글로벌 상황 자체가 뭐랄까 아직 다 해결이 되지는 않은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네. 일단은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고 일단은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골드, 오일, 나스닥 다 일정의 패턴이 좀 있습니다. 패턴이 있고 추세선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 추세선을 이탈 전까지는 매도, 이 추세선을 이탈 전까지는 매수 이런 쪽으로 계속 그러니까 이 추세선 매도 쪽이라면 이 추세선을 돌파 전까지는 계속 매도고 매수 쪽이라면 이 추세선을 이탈하기 전까지 매수인인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속적으로 조금 매수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조금 더 방향성이 맞죠. 왜냐하면은 골드는 아직 달리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네. 굳이 달리고 있는 말을 뭐 걸어가지고 넘어뜨릴 필요는 없잖아요. 올라타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골드를 좋아하니까 제가 또 옷도 좀 약간 골드에 가까운 색을 입고 왔는데 네. 김성 앵커님이 좀 이제 옷을 좀 까만색이 아니라 좀 금색을 입고 오셨어야 되는데 다음번에는 좀 맞춰 입고 오는 걸로. 오늘 옷이 알겠습니다. 너무 예쁘셔가지고
다음번에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거기에 네, 네. 복장을 맞추는 건데 아, 네. 미리 애니메이션에서 말씀드릴게요. 튀어나오신 줄 알았어요, 진짜로. 만찢녀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 만화를 찍고 나온 만찢녀. 네. 지금 갑자기 땀이 나네요. 네. 어쨌든 간에 다음번에는 좀 복장을 좀 알려주시면 제가 네. 맞춰가지고 입고 나올게요. 오늘 까만색을 입고 나오고 싶으면 네, 네. 저도 까만색 입고 나올 걸 그랬어요. 네, 자 골드와 관련해서도 매수 의견 주셨는데 골드는 지속적으로 좀 매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물론 현재 구간은 아니고 1,500 아래에서 눌림 시 매수 전략 주셨으니까요. 자 이 부분 함께 참고하셔서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대순 마스터와 함께 현재 이슈와 전략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현재 시각 11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본장은 혼조세 보이고 있고요. 선물 시장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네, 0.03% 약세입니다. 2,96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16% 하락세입니다. 7,72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2.32% 하락세입니다. 55달러 96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68% 하락세입니다. 1,52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 확인합니다. 0.52% 하락세입니다. 1.0978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흐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저희 나스닥과 크루드오일, 골드 짚어봤는데 추가적으로 오늘도 S&P 500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미증시 좀 같이 보면 좋을지 나스닥과는 좀 어떻게 좀 차이가 있을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일단은 나스닥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S&P하고 나스닥하고 다우하고 어떤 개념의 차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네. 김선 앵커님이 이거에 대한 그 개념은 어느 정도 대충 알고 계시죠? 네. 보면은 이제 미국에 있는 세 개의 지수가 있어요. 다우존스, 그리고 S&P, 그리고 나스닥이 있는데 S&P 500이 우리나라 코스피 2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200이고 나스닥은 우리나라 코스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술주가 들어가 있는 데가 나스닥이고 그리고 S&P 500은 미국의 가장 뭐랄까 이제 자산이 안정되어 있는 네네. 500개의 종목들을 뭐랄까 우량 종목들을 해놓은 데가 이제 S&P 500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우존스는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만 30개가 올라가 있는 데가 네. 다우존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미 증시를 얘기할 때는 다우존스도 아니고 나스닥도 아닙니다. 어쨌든 S&P가 가장 유력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시청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S&P보다는 나스닥을 선호하시죠. 네네. 왜냐? 침폭이 좀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레버리지가 좀 더 S&P보다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S&P보다는 나스닥을 좀 선호를 하시는데 일단은 나스닥을 보기 위해서는 S&P 쪽을 먼저 판단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는 게 더 맞아요. 왜냐하면은 네. 미 증시를 끌고 가고 있는 것 자체가 결국에 S&P이기 때문에 S&P에서 이제 S&P가 강한 상승세를 일어날 때 나스닥이 더 많은 상승세가 일어나고요. S&P가 아주 뭐 좀 많이 약할 때는 나스닥은 더 많이 떨어지는 이런 모양새를 좀 네. 보이죠. 왜냐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코스닥 똑같은 거거든요. 그쵸? 우리나라 코스피 1% 움직이는데 코스닥 막 2% 움직이고 네, 그러지 네.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S&P를 선행적으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나스닥에 대한 포지션을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저 또한 나스닥을 볼 때는 항상 S&P 차트를 좀 보고 그리고 S&P의 종목들 현황 상태를 좀 보고 난 다음에 나스닥을 진입을 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그래야 더 뭐랄까 이제 방향성이 좀 뚜렷하게 보인다는 거죠. S&P는 일정 구간을 지키고 있는데 나스닥은 예를 들어서 무너진다. 그러면 나스닥을 매수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 S&P가 강하게 지키는 라인이 있다면은 네네. 그 라인 아래로 계속 안 내려가는데 나스닥은 좀 더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이제 과매도 영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과매도 영역에서는 이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S&P 500을 좀 보시면서 나스닥도 같이 보시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단은 S&P는 그래도 좀 덜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죠. 나스닥보다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0.27%, 0.28%지만은 S&P는
0.21% 약간 덜 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S&P가 움직임이 나스닥보다는 조금 더 작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보편적으로는. 물론 S&P가 나스닥보다 더 많이 진폭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건 열에 10번 중에 한두 번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나스닥이 더 많이 움직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저희 여러 가지 정보들, 소식들 전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알찬 소식들 전해주신 박대순 마스터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더 다양하고 자세한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박대순 마스터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리치의 해외 선물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진행이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